일단 감독님부터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께 인사를 직접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이원희입니다. 네, 일요일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악을 담당한 음악 감독 프라이머리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죠? 네. 주변에 되게 많이 알려주시면은 되게 좋은 영화다.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 Danse Danse de la Joie라는 곡으로 OST에 참여한 스텔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순간 프랑스어로 인사하신 줄 깜짝 놀랐어요. 네. 노래 제목이었군요. 그러니까 제 방송에서 이 곡 소개할 때 곡 제목을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 방송 파일을 지우고 싶어지네요. 완전히 다른 발음으로 제가 소개를 하긴 했었습니다. 이따 그리고 질문계 드릴 거예요. 직접 궁금하신 거 여쭤볼 수 있게 드릴 테니까 예, 좋은 질문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일단 지금 감독님은 뭐 GV도 몇 번 하시고 또 영화 개봉한 이후에 사실 영화 개봉 전에는 함께 만드는 스태프나 배우들과의 대화는 나눴어도 영화를 직접 만들고 나서 영화를 봐주신 관객분들과 만나는 일은 이제 개봉 이후에 있는 거잖아요. 그 개봉 이후에 지금까지 좀 소감을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까지 만나뵀던 좀 관객분들에 대한. 이제 개봉한 지 2주 정도 되었는데 사실 무대 인사를 다니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뵙는 거 말고 GV로는 이게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많은 얘기, 세 번째구나. 네, 그 개봉 전에 한 번 있었고 좀 더 궁금한데 어떻게 보셨는지 이 영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많이 듣고 싶은데 아직은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아서 궁금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일단 옆에 계신 두 분께서 관객 프라이머리와 관객 스텔라장으로서 이현희 감독님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두 분은 관객으로 이 영화를 일단 어떻게 보셨나요? 영화를 보시고 느낌이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이 과정을 계속 같이 이제 진행을 했었어가지고 객관적일 수가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근데 저는 너무 좋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오래간만에 봤거든요. 저희 시사회 때 그때 보고 잘 나왔다. 좀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예 거의 끝부분에 투입이 돼서 딱 그 곡만 작업을 했던 거라 진짜 완전히 100% 관객의 시점에서 시사회 때 영화를 처음 봤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까 대기실에서도 감독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봤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 스텔라장 씨는 프랑스 유학을 하셔서 영화 속에 그려진 제2 캐릭터에 대한 소감이 좀 남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영화 속의 제2 캐릭터는 어떠셨어요? 약간 다시 산다면 제2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되게 평소에도 많이 친구들한테도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자유분방한 나라에서 그렇게 재미없게 살고 온 그 젊은 날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이처럼 살지 못하고 흥수같이 살다 오신 거군요. 네, 소심하게. 그 정도도 아니었어요. 흥수는 나가서 놀잖아요. 저는 저랑 같이 학교 다녔다는 것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을 거예요. 너무 집에만 있어서. 네. 사실 그런 게 이런 영화 보는 재미 아닌가요? 근데 이런 영화를 자주 많이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마치 그런 시간을 살았던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마치 고등학교 때 그런 연애를 해본 것처럼, 내가 프랑스 유학 갔다 온 것처럼, 나의 청춘에 어떤 저런 멋진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 영화를 보는 게 그런 기분 좋은 착각을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도 대리만족을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집에만 있던 사람이라 모두의 약간 꿈을 이루는 영화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일단 관객으로 제 느낌 먼저 말씀드리고 뭐 그쪽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이런 원작 그러니까 소설이 있는 작품을 영화로 만들 때 원작이 원작 소설의 익힘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아주 적절하게 읽지 않았나. 캐릭터도 정말 이분하게 읽었고 대사도 아주 타이트하게 잘 들어갔다라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관람이었다라고 하는 저 역시 관객으로 제 감상을 짧게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일단 감독님께서 프라이머리 감독님께는 이 영화를 어떻게 설명하시던가요? 이 영화는 어떤 영화인데 당신이 내 영화에서 뭘 해줘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일종의 저희는 그 감독님의 프레젠테이션을 저희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꼬셨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는 그 어떤 설명이 있지 않았고요. 제가 시나리오를 맨 처음에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좀 무지해가지고 그 원작이 있는 걸 몰랐었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봤는데 처음에 이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고 어떤 흥수와 제이가 만나는 데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거 불륜 영화인가? 네, 약간 되게 오해를 하면서 이걸 들어갔었거든요. 이거 약간 결혼식장에 이건 남편이 아닌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약간 자기야라고 하는 그 대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불륜 드라마인가 하면서 보는데 되게 흥미진진한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내용을 모르고 봤으니까 그래서 이 제가 느낀 감정을 이 영화 이제 진행되면서 관객들도 느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으로 일단 저도 음악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감독님 만났을 때 감독님은 그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좀 그 당시에 청춘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젊고 좀 그런 에너지가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그 클럽 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이제 어쨌든 이건 좀 새로운 한국 영화를 목표로 해보고 싶다. 어쨌든 꼬셔야 되니까 되게 바쁘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힙하고 뭔가 되게 멋진 영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유포리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시큰둥한 표정으로 요즘 좀 힙한 영화 만들겠다는 분들은 다들 그거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저희 첫 미팅이었어요. 아니 시큰둥이 아니고요. 제가 원래 표정이 원래 안 좋습니다. 원래 좀 무표정이긴 한데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약한 영이라는 작품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저한테 하신 거예요. 감독님과 모든 스태프분들이. 그래서 좀 젊은 친구들이 나오는 영화나 작품들이 저한테 들어오면은 모두가 유포리아를 얘기를 해서 이게 왜 다들 유포리아를 얘기를 하지?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좀 새롭게 얘기해 본다고 했는데 실패한 거죠. 네. 그래도 시나리오를 재밌게 읽어주셔서 다행이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공개된 게 한 8곡 정도의 곡이 공개가 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사가 많은 곡을 사용하겠다는 건 처음부터 이야기가 된 건지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 약간의 얘기가 있긴 했었는데 일단 이 몽타주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가사가 있는 그런 노래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원래는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잘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가 그들의 13년간의 일정이 제가 이제 시나리오 볼 때 느꼈던 거는 뭔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좀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이제 처음에 이제 브로과 OT에서 만나서 봄처럼 이제 뭔가가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고 여름을 거쳐서 굉장히 뜨거운 시절을 거쳐서 이제 뭔가 추워지는 계절로 접근하면서 서로 아픔이 생기고 또 겨울에 이제 최악으로 치닫잖아요. 오늘 영화 보셨겠지만 최악으로 치렀다가 다시 이제 봄으로 돌아가는 좀 그런 일정인 것 같아서 원래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해보는 거 어떨까 이런 얘기도 좀 해보고 그랬던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스텔라장의 노래가 영화에 쓰였어요. 그 어떤 장면에 나왔던 노래인지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놀이터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제이가 놀이터에서 네. 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라고 하면서부터 음악이 시작돼서 네. 사실은 되게 안 좋은 어떤 상황까지 쭉 이어지는
살짝 기억을 되살릴 수 있게 어떤 노래였는지를 약간만 아마 조금 들으시면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Quand je t'aperçois, mes yeux brillent d'éclat, le ciel est étoilé comme un conte de fées, je danse la danse de la joie. 이런 곡입니다. 이 노래가 시작되는 게 흥수야 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장면이었죠. 놀이터 장면. 이 노래는 어떻게 의뢰를 받으셨고 그래서 어떻게 이 노래를 프랑스어로 그리고 지금의 리듬으로 어떻게 이 노래를 만드셨는지 과정이 사실 되게 궁금해요. 원래 이제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봤을 때의 제이가 회식 자리에서 일단 불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이가 프랑스에서 유학을 갔다 오기도 했었고 이제 흥수와 만남도 이제 어떻게 보면 불어학과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제 제이가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떤 감정에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내재된 속으로 막 흥겹게 막 이렇게 막 노래 부를 거 아니에요. 그때 뭔가 되게 소녀적인 감성으로 불어 노래를 흥얼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얘기하다가 약간 이 장면에서는 불어로 된 노래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마침 제가 스텔라장님의 이제 불어로 된 노래들을 이제 좀 들어봤던 기억들이 나가지고 그럼 스텔라장님이 하시면 되게 좋겠다 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고 하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줌 미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줌 미팅을 하면서 감독님이 그때도 한국에 안 계셨던 거예요? 아니 한국에 있었는데 네. 한국에 있었는데 그때 좀 뭐 일정이 바빠서? 많았어요. 네. 그래서 줌 미팅을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던 게 제가 방금 설명하신 좀 소녀스러움 그리고 원래 제희의 막 약간 막 노는 스타일과 좀 다르고 진짜 이 친구가 평소에는 그렇게 막 노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소녀가 또 있고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그래서 전달을 해주셨던 것 중에 제가 좀 그렇게 딱 이거를 키워드로 가져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거는 소녀와 동화였어요. 그래서 좀 소녀가 동화 속에서 사랑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해야지 이러고서 만들었는데 또 바로바로 되게 오케이가 돼가지고 뭐 보통 수정 요청이 많기도 한데 그리고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프랑스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것이 제가 음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좀 너무 오랜 시간을 음악 외적인 것에 쏟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런 식으로 또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그치 한국에 불어로 노래 만들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지 이러면서 또 이렇게 감사하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우리나라에서 녹음한 게 아니라면서요? 네. 이 영화를 위해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신 거예요? 네. 프랑스의 느낌을 담기 위해서? 좀 리얼해야 하니까.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네. 사실 제가 올 여름에 프랑스에서 휴가를 가려고 작년부터 비행기 티켓을 사서 나는 가서 올림픽도 보고 남부도 내려가고 할 거야 이러고서 이제 미리 계획을 세워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딱 작업할 무렵이랑 맞물려서 그러면 녹음을 다 해놓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녹음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갔는데 근데 뭔가 마음에 왠지 다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불안함이 있어서 장비를 다 들고 갔어요. 뭐 마이크랑 다 들고 갔는데 이제 거기서 프랑스 친구가 제 가사를 한번 보더니 정관사가 빠졌다는 것을 이제 알려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La danse de joie라고 했는데 La danse de la joie라고 해야 맞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The love냐 그냥 love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인데 그래서 다시 녹음을 했어요. 프랑스 남부에서 이제 휴가를 즐기다가 정관사 갑자기 때문에.
갑자기 정관사 라 하나가 추가가 되어서 이제 다 장비 열심히 세팅하고 그 바깥에 날씨 너무 좋고 막 해변이 있는데 막 열심히 빨리 녹음하고 나가서 놀아야지 이러면서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이 노래 녹음에는 가장 어울리는 환경 아닌가요? 프랑스 남부에서 바다를 그렇죠. 하는데 덕분에 지금 저희 영화에 프랑스의 지금 그 공기가 에비어스가 담긴 고스란히 거를 오늘 녹음되었습니다. 알았어요. 저도. 정관사 지적해준 친구 고맙네요. 아, 그 참고로 라몽 레베게트 파리 가사를 같이 쓴 친구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라디오 하니까요, 이 대도시 사랑법 많이 보시고 신청을 할 때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게 스텔라장 씨 노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미스 A의 Bad Girl. 아 그럼요. 네. 지금 한 개봉 이후에 2주 동안 한 3번 튼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무척 반가웠죠. 영화 음악에서 미스 A를 틀고 싶은데 이 영화가 써주다니. 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지금 열심히 틀고 있는데, 일단 그 노래를 뭐 저는 알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왜 그 장면에 그 노래였을까, 그리고 그 노래를 노상현 배우가 직접 불렀을까, 직접 불렀다면 어떻게 녹음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선곡 과정부터 감독님이 좀 제가 말씀해 우선 주시죠. 선곡에 대해서 빨리 말씀을 드리면, 원래 소설에는 핑클의 영원한 사랑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게 있었는데, 저희가 시대를 2010년도에 시작하는 거에서부터 맞추다 보니 이제 시나리오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때 곡을 찾자라고 했었고, 저는 사실 이 사실을 며칠 전에 저희 시나리오 쓰신 김나들 작가님한테 들었는데, 그 배드걸 거를 고르신 거는 저쪽에 앉아 계신, 어디 계신가요? 저희 이제 김혜성 PD님이라고 저희 이제 PD를 맡아주신 분이 선곡을 하신 걸 저 며칠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인터뷰에서는 작가님이 골랐다고 네. 예, 그랬는데 정확하게 예, 고르신 분이 계시고, 너무 가사와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이제 제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이거는 그냥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예, 사용을, 정말 이거 꼭 사주셔야 된다고 엄청나게, 제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사실 안 사주실까봐 한 3년 동안 제가 졸랐어요. 근데 음악 감독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내가 만든 스코어도 아니고 내가 만든 어떤 곡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곡을 영화의 그 시퀀스에 맞게 또 그 어울리게 또 이게 작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장면 작업은 어떠셨나요? 사실 제가 어려움이라기보다는 그 노상현 배우님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 게, 그게 이제 원래는 이제 그룹의 송이다 보니 각자의 파트가 있고 노래가 혼자 부르기엔 굉장히 어려운 노래예요. 사실 여자분이 불러도 어려운 노래인데 이거가 막상 녹음을 시작했더니 이게 이거 정말 힘든 노래다, 이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저도. 그래서 따로 녹음을 했거든요. 첫 녹음이 7시간, 원래 한 네. 3시간인가 걸린다고 그랬는데 저도 중간에 갔다가 그냥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우님이 욕심이 이제 되게 완벽주의자세요. 노상현 배우님이 완벽주의자셔가지고 한 번만 더 할게요, 이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엔 그냥 대충 하지. 계속 얘기하셨죠. 예, 아이돌들도 이 정도는 그러니까요. 다 할 수 있다. 그냥 이제 내가 마무리 해주겠다. 기계로 약간 이제 튠 작업 해주면은 이제 될 것 같아서 이제 여기서 끊으려고 했는데 한 번 더 하겠다 해서 나중에 결국에 저기 ADR 하는데 3번 더 했잖아요. 마지막에. 올해만 사실 3번을 녹음했고, 예, 노상현 배우가 왜냐면 또 이제 그 녹음실에서의 음향과 약간 노래방 마이크를 또 녹음실에서 사셔가지고 그 현장음을 또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다 만들어서 3번을, 그리고 3번 다 목이 쉬어서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작업이 끝난 게 아니라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음악을 하던 분이면 대충 이 정도면 이 뒤는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어떤 경험치가 있을 텐데, 배우이다 보니까 배우는 일단 무조건 테이크를 가서 자기 힘으로 끝내야 되잖아요. 네.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 덕분에 우리는 너무 멋진 장면을 우리는 왜냐면 선물 그리고 또 받았어요. 저도 약간 놀랐던 거는, 근데 이제 그렇게 녹음을 하다 보니 이제 숨소리나 이런 것들을 또 따로 녹음을 해서 그거를 결국에는 이제 음악 감독님께서 정말 저희 녹음실에서 그냥 듣고서 정말 예술을 해주셨다라고 했거든요. 사실 또 그냥 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걸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스텔라장 씨는 그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사실 영화에서도 굉장한 클라이막스이기도 해서 그 결혼식 때 네. 축가하는
저는 일단 축가를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된 마이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축가를 하러 나오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그러고서 선곡을 듣고 약간 아, 정말 너무나 좋은 선택이다. 그리고 저렇게까지 준비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사실 노래를 못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까지 열심히 작업하셨다고 하니까 막 가수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노래를 못해도 용서가 됐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게 녹음하기 전에 이제 그 보컬 선생님을 소개시켜달라고 진짜 그때 연락 오셨어가지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따로 정말 보컬 선생님한테 또 맞아요. 트레이닝을 받고 네, 트레이닝 오셨어요. 받고 오셨어요. 제 기억에. 그 음악 감독님은 그 노래하는 건 알고 있었어도 춤을 추는 그 촬영 현장을 가신 건 아니니까 나중에 춤을 추고 그 노래했던 것이 합쳐진 장면을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된 거잖아요. 네. 나중에 확인했을 때 느낌은 좀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이제 뭐 너무 춤도 되게 멋있게 이렇게 되게 멋있게 치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제가 상상했던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너무 걱정을 하셔가지고 노래도 잘하시고 되게 잘하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걱정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이렇게 시큰둥한 표정으로 계속 괜찮다고 찍어보기는 괜찮다고. 네. 이 사실은 이 영화에서는 이상하게 저도 자꾸 생각하게 되는 장면이나 대사가 좀 많아서 나만 그 장면을 좋아하나? 나만 그 대사를 좋아하나? 라는 궁금함이 자꾸 생겨요. 사람들 만나면 대도시 사람, 본 사람들하고는 자꾸 그 얘기를 저도 이제 물어보게 되거든요. 너는 어느 장면이 좋았어? 뭐 어떤 대사가 좋았어? 사실 세 분께도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 질문까지 드리고 질문 좀 받아보고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독님은 그때 인터뷰에서 내가 좀 더 개처럼 살아볼게 라고 하는 대사를 제일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지 아니면 혹시 그 뒤로 좋아하는 장면의 질문을 받으면 내가 이번엔 다른 대답을 해야지라고 좀 대답을 바꾸셨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때 이제 그렇게 대답을 드렸고 사실은 이제 근데 또 작가님이 그때 얘기하셨던 그 흥수가 군대를 갔다 와서 보람상조. 보람상조냐 뭐 그러면서 그래 오시자마자 가시게 해드릴까 뭐 이런 그 장면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처음에 또 그 장면을 얘기했던 적도 있고 그냥 영화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좋았던 장면들이 저한테는 또 영화가 또 제가 전에 만들었던 영화보다 또 촘촘하게 좀 많은 장면들이 있어서 그런 장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끄집어내 주실 때마다 사실 아 나도 그거 좋아했는데 그러면서 네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분이 한번 끄집어내 주시죠. 네. 좋아하는 장. 저는 사실 그 대사가 되게 좋은 대사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좀 생각을 작업할 때 좀 많이 하게 됐던 부분이 그 우유가 나오는 씬에서 열등감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장면이 굉장히 좀 와닿더라고요. 나도 약간 남들한테 그렇게 잣대를 좀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그 되게 좋은 대사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복분자. 엄청난 장면이죠. 진짜 너무 놀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진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흥수의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장면 보고 만약에 뭐 영화에서 많이 나온 클리셰처럼 손목을 그었다면 욕조일 텐데 손목을 긋고 변기에 저렇게 했던 경우는 내가 살면서 영화에서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정말 그거라면 이건 정말 과감한 선택인데 라는 생각을 하고 보다가 저도 의심을 하게 된 거 이게 복분자 아니면 비트인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본 인터뷰에서는 그게 시나리오에 함께 참여하신 분의 지인분의 실화라고 네, 아버님이 실제로 복분자를 드시고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으신 경험이 저희 영화를 정말 이렇게 훌륭하게 소스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 중간에 깨알같이 구급대원의 복분자상이요? 라고 하는 대사가 저도 그게 사실 좀 킬포였고 제가 이 영화를 생각할 때마다 처음 보고 한 번 더 봤는데
정말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3초를 고르라면 복분자 씬 이후에 비틀거리며 방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혜진 배우님의 연기가 그 3초의 시퀀스가 아 정말 장혜진 배우님의 인생 연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리얼하게 들어가셔서 자꾸 어떤 장면 생각하면서 좀 약간 코끝이 찡하고 울컥하다가도 그 장면을 생각하면 다시 미소를 좀 되찾게 되는 그런 좀 순간이었어요 저한테도. 일단 질문 좀 받아보고 또 얘기 계속 나눠볼게요. 저기 하얀 마스크 쓰신 분이 먼저 드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 영화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지금 5번째 보는 건데요. 네. 한 10분 정도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최근에 부산국제영화제에 갔다 왔는데 캐나다 영화 혹시 저를 아세요?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GV 시간에 감독님한테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한국 극장가에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영화가 개봉 중인데 캐나다에 돌아가시기 전에 꼭 보고 가시라고. 당신이 한국어를 몰라도 분명히 재미있게 보실 거라고까지 제가 선전을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 대한 집착이 사랑이 아니라 네, 제가 진짜 이렇게까지 이 사랑이 영화에 뭐냐고요. 집착할 줄은 몰랐어요. 진짜로 엄청 집착을 네. 하게 됐고 자, 질문은 무엇일까요? 질문은 이 영화가 진짜 완전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잖아요. 뭐 이렇게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그게 하나도 뭐라고 해야 되나 끊김이 없이 물 흐르듯이 진짜 자연스럽게 특히 음악과 영상의 그 조화가 진짜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볼 때마다 아 음악하고 영상을 기가 막히게 이게 집어넣어가지고 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루하지 않게 와 진짜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편집에 진짜 공을 많이 들이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편집에 어느 정도의 공을 좀 들이셨는지 좀 궁금하고 네. 제가 감독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질문만 하시면 아 100만 넘어가시면 우리 김고은 배우님 사랑의 기쁨 그 노래 예, 풀 버전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제발. 네, 저희도 너무 바라는 바여가지고 이거 녹음해서 꼭 전달. 이렇게까지 왜냐면 딱 거기까지밖에 연습을 안 하셨어요. 제가 부탁을 왜냐면 어쨌든 중국어는 되게 잘하시는데 또 프랑스어는 연습을 딱 거기까지만 하셔가지고 사실 현장에서도 조금 더 불러야 되는 약간 그런 타이밍이 있었는데 힘들었고. 그리고 김고은 배우님이 풀버전 부르려면 프라이머리 음악 감독님 또 작업 스케줄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배우님만 확인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또 막 7시간 막 이런 거 그리고 편집은 딱 11개월 첫 편집이 이제 편집기사님이 해주시고 11개월이 걸렸는데 사실 음악 감독님이 되게 죄송하게 정말 버전을 음악도 너무 많은 버전을 계속 작업해 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정말 많은 버전을 봐서 삭제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 다 저는 봤죠. 네, 봤습니다. 부럽죠? 네. 혹시 감독판 따로 만드실 생각도 있나요? 원래는 뭐 그런 얘기도 제가 하긴 했는데 지금 스코어가 저희가 되게 입소문을 믿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되게 많아요. 제가 사실 너무 죄송한데 삭제 시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하나만 문득 궁금해. 엔딩은 처음부터 지금의 엔딩으로 정해놓고 찍으셨나요? 아니면 그거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중간에 좀 많이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 작업 그런 영화 들어가기까지 한 3년 정도 작업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너무나도 이제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는 건 이건 너무나도 이제 원작에서도 중요하고 저도 그게 마음에 들어서 가져가려고 했는데 제이가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얘기가 되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제이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뭔가 너무나도 이 한국 사회에 그냥 편입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뭐 그런 질문들도 있었고 이게 정말 답인가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면서 뭐 중간에는 그걸 다른 결혼식으로 그래서 수호의 결혼식에 뭐 이렇게 뭐 한번 바꿔볼까 하기도 했었고 이제 정말 수호가 다른 엄청난 사랑을 만나서
그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 결론은 저는 이제 자꾸 그런 질문을 듣다 보니 오히려 왜 이렇게까지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혼하는 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약간 제2의 빙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죠.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흥수가 잘 다녀와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게 신혼여행을 잘 다녀와가 아니라 결혼 잘 다녀와라는 느낌으로 그건 이해를. 정말 맞아요. 왜냐면 그게 사실 또 약간 이제 쿠키처럼 살짝 이제 떨어뜨려서 이제 편집이 됐지만 원래는 그 앞신에 이제 그 대화에 들어가 바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저한테는 그 대사가 너무 중요했거든요. 이 결혼식을 제가 고집을 하면서 왜 그거에 대한 모든 결론을 그것 또한 뭔가 자꾸 딱 결론이 나는 것처럼 이 시절이 끝나는 것처럼 자꾸 결론이 되어지는 것 네, 같아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원래 이제 음악 작업을 처음 했을 때 제가 이제 결혼하는 그 직전의 음악을 되게 해결되는 듯한 음악을 맨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영화의 목적이 너무 결혼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좀 담백하게 나중에 바꿨었는데 그게 되게 기억에 남네요, 저도. 저는 그 대강의 플롯을 알고 영화를 보기 시작했잖아요. 물론 그 디테일은 몰랐지만 그래서 프라이머리 감독님처럼 뭐 불륜인가 막 이런 생각은 안 했는데 그 일단 첫 씬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걸 보고서 이제 혼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 친구는 분명히 게이인데 그럼 쟤랑 결혼하는 건가? 그러면은 결국에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보고 다 별로라고 생각해서 그냥 위장 결혼이라도 하게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요거까지 하고 그다음에 질문 기회 드릴게요. 혹시 아직 만들지 않은 속편을 상상해 본다면 이 뒤에 제이와 흥수는 어떻게 살까에 대한 생각을 혹시 해보셨나요, 감독님? 저는 이제 두 명이 다 잘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잘 살고 있겠는데 생각해보니까 뭔가 또 얘기를 만들려면은 누군가는 위기를 겪어야 되겠네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소개팅을 시켜주더니 형사와 제이가? 그게 초고에 있었어요. 마지막 진짜요? 장면이 초고에는 이제 소개팅 장면은 끝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 위험한 얘기인가 싶은데 사실 그거 이제 제 친구한테 이제 보여줬더니 이제 남자분이고 이제 어쨌든 성정체성이 그런 저희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영화를. 그래서 사실은 약간 너무 여지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꾸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의 에필로그가 딱 좋습니다. 딱 익힘의 정도가 좋습니다. 자, 저기 뒤에 계신 분. 네, 지금 손 흔드신 분. 네. 질문을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축가 부분에서 뱃걸 굿걸이 굉장히 좋았는데 혹시 축가 그 곡 말고 이제 생각해놓은 리스트 같은 게 더 있을까? 아니면 딱 듣자마자 이 곡이다. 정말 없어요. 딱 그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중간에 제2의 대사도 결국에는 그거에 맞춰서 쓰게 되었고 그 곡이 저희 시나리오의 방향을 좀 많이 정해줬어요.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마지막에 편집 때도 배드걸 굿걸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거 너무 긴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막상 영화가 나오고 나서 반응을 보니까 감독님의 그 선택이 맞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줄이라는 그런 정말 제가 정말 엄청 고집했죠. 좀 부끄럽다라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보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왜요? 좋던데? 소수의 의견은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이 영화에는 그 부끄러움이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감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고집했습니다. 죄송한데 순간적으로 제가 발끈했네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예, 여기 앞에.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부인데 스텔라장님 팬이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감독님께 드리고 싶어요. 죄송해요. 질문에 내 커픽이 있네요. 네. 저는 흥수 캐릭터에 좀 마음이 많이 쓰였는데 그 이후에 영화 이후에 글을 쓰는 거에 좀 진전이 있고
진행이 될지 그게 좀 궁금하고 기대가 되거든요. 그 이제 글의 시작이 제이가 결혼한 이후에 집착이 사랑이 아니라면 난 사랑한 적이 없다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저도 신경이 쓰였는데 이제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이 수한테 허락을 받은 거냐. 저는 허락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시작을 해서 저는 흥수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이제 무대 인사를 다니면서 사실 배우들이랑 계속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거든요. 집착이 정말 사랑인 것이냐. 되게 중요하게 할 수 있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결론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마지막 시작이자 영화의 마지막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만약에 흥수가 가사를 쓴다면 스텔라장의 그대는 그대로라는 노래에 가사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약간 그 네가 너인 게 어떻게 약점이 될 수 있냐라는 거랑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대는 그대로라는 노래를 만약에 좀 느린 노래로 축가를 불러야 했다면 스텔라장이 실제로 축가로 부른 적도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그대는 그대로라는 노래가 이상하게 이 영화의 이야기에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원작 소설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영화 속의 흥수가 나중에 쓴 소설이 대도시의 사랑법의 제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소설 속의 불은 실제로 훨씬 더 좀 최대한 약한 모습 같은 거 좀 빠져 있고 실제로 쿨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영화 속에서는 약간 사실은 그들이 쿨한 척 했던 거다라는 순간들이 좀 담겨 있다면, 그래서 어쩌면 이 흥수가 쓴 게 박상량 작가님의 대도시의 사랑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저는 또 나름 재밌더라고요. 다시 보셔야죠. 또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면 네. 여기 앞에 분까지. 예. 네. 프랑스 시험을 제이가 답을 적을 때는 볼펜으로 적다가 이름을 적을 때는 샤프로 적은 설정이 있었는데 네, 왜냐면 그게 궁금합니다. 제작진한테 제가 그거 문제가 될까요? 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발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영화를 사실 그렇네요. 몇 개 더 있을 텐데 이게 정말 좀 제가 많은 분량을 좀 찍었어요. 어쩌다 보니 저 원래는 되게 영화 짧게 찍는데 좀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되게 타이트하게 이번 영화는 이제 13년간의 이야기를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작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더 설명을 좀 요구하고 좀 더 많은 것들을 자꾸 보고 싶어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다 보니 좀 시나리오가 많이 뚱뚱해지는 바람에 또 저도 그러다 보니 그거를 찍으면서 욕심을 내다 보니 지금 좀 많이 길게 찍는 그러다 보니 근데 편집에서 또 사용할 것들이 많아서 좀 그런 식의 오류는 있지만 예. 부차합니다 감독님.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냥 짧게 실수였습니다. 네, 제이가 그 불어불문학과를 나왔잖아요. 근데 다니는 직장이 그거를 살렸나요? 마케팅 쪽으로 그냥 사실 오히려 호주 유학 갔다 와서 영어로 면접을 보고 근데 분명히 썼겠죠. 불어 능숙하다고. 이력서에. 그게 제이죠. 프랑스어를 잘하는데 영어로 시험 보는 게 저는 제이랍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분이 먼저 드신 것 같은데요. 감독님께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오동희 배우님 팬이라서 예고편에 잠깐 지석이 등장했을 때 완전 뭐지? 나온지도 몰랐는데 배우님 대도시의 사랑 개봉해요? 그랬더니 이제 함구하는 게 있어가지고 잘 몰랐다가 대사 속에 너 게이야? 이렇게 대사하는 걸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감독님 집에 가서 꼭 물어보겠다 그랬더니 배우님이 친절하게 자기가 그거 애드립한 거라고 네, 맞아요. 되게 조심스럽게 애드립이었고 계속 되게 부끄러워하시면서 이래도 되나요? 네, 막 그렇게 질러놓고선 다 막 낙도 게이하고 끝없이 해놓고서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그래서 왜 제재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했고요. 또 피지컬 앨범이 나왔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정말 매일 듣고 있어요 노래. 너무 좋아서 OST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는 이제 카운트가 안 됐을 텐데 오늘 아침까지 어제까지 30번 넘게 들은 것 같더라고요. 노래 너무 좋고 구름이 것도 너무 좋고 네. 스텔라 언니 것도 너무 좋고 어. 그리고 프라모리 감독님은 제가 예전에 사냥의 시간에 나온 배우들을 좋아해가지고 네. 거기 데니고랑 바이올린 연주한 것도 너무 네. 좋아하고 또 검색해보니까 파일럿도 하셨는데 언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힘들었어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작년에 장기하님이 밀수로 상 받으신 것처럼 꼭 나중에 상 받으실 수 있었으면 그래서 질문은 하신 거죠? 재질을 아느냐 그때뿐만 아니라 그러면 네.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감독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애드립으로 완성된 순간들 몇 개도 생각나면 말씀해 근데 주시죠. 너무 많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생각이 안 났는데 영화 속에 아 김고은 배우님의 그 술 네, 마시다가 술 그거. 마시다가 그 초반에 이제 처음 하다가 원래 시나리오에 뭐 이제 술 마시 딱 눈 마주치고 다시 술을 가져온다 뭐 그런 거 있었지만 거기서 뭔가 인간 아님 이런 대사를 추가를 해주신다거나 그리고 그 지석이 오기 전에 둘이서 이제 뭐 이제 같은 침대에서 자다가 이렇게 업고 나오는데 거기서 두 분이 하는 대사는 다 애드립이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 우유가 흰 우유냐 초코 우유냐 그래서 보통 배달의 흰 우유 아닌가요? 막 그렇게 좀 서운해하시면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이제 변비에 대한 얘기를 꼭 하고 싶어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다 애드립인데 우선 재질을 아느냐라는 거는 사실 오동민 배우가 저한테 얼마 전에 좀 어필을 하셨는데 저는 컷을 제가 그 미싱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공효진 배우한테 혼났거든요. 컷을 빨리 한다고. 그래서 사실 배우가 지칠 때까지 컷을 안 하는 버릇을 제가 좀 해서 오동민 배우님이 좀 힘들어하셨죠. 네. 배우가 힘들면 관객이 즐겁습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네, 이분이 먼저 드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아무 정보도 없이 영화를 봐가지고 그 혹시 제이가 중간에 그 얘기하는 우유곽 얘기가 본인 얘기인가요? 감독님?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원래 그거에 대한 또 씬도 예, 마무리도 있었는데 너무나도 사실 다들 그냥 제 얘기로 받아들이게 돼서 사실 좀 뒤에 설명까지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둘이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씬에서 제이가 이제 제3자처럼 얘기를 해서 약간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뒤에 사실 이제 흥수가 아웃팅 당하고 헤어지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그 그림을 우연히 발견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좀 이제 설명적인 것 같아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럼 감독판이 혹시 나오나요? 질문이 스코어가 끝없이. 제발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뒤에 계신 분이 아까부터 손을 들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저 스텔레장님 팬인데요. 데뷔 10주년 먼저 축하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10주년 기념으로 그 콘서트 하시잖아요. 혹시 OST 불러주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책도 읽으셨는지 저는 사실 어저께 구매해가지고 아직 다 못 읽어가지고 책이랑 많이 다른지 그 두 가지로 네, 제가 그 책이랑 많이 다르냐고 아까 대기실에서 감독님한테 여쭤봤거든요. 그 다르다면 다르고 비슷하다면 비슷하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읽어보지는 못했고 아무래도 제가 불어로 노래를 부르는 거를 많이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또 제 곡 중에는 불어인 곡이 한 곡밖에 없었어서 그동안 계속 커버를 많이 하다가 이번에 좀 오리지널 그 저의 오리지널 곡 중에 불어로 할 수 있는 레퍼토리가 하나 추가된 것 같아서 그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공연에서도 아마 부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저는 박상영 작가님의 다른 책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1차원이 되고 싶어라는 소설을 한번 읽었었는데 그 이번 영화도 보면서 원작이랑 비교해서 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아까 흥수가 이제 마지막에 글 쓰면서 그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또 대도시의 사랑법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상영 작가님의 소설들이 대부분 자전적인 얘기를 어느 정도 담고 있다고 들어서 1차원이 되고 싶어도 진짜 재밌게 읽었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결론은 아직 안 읽으셨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해주신 거에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이라 실물 앨범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너무 영화도 그렇고 뭔가 저조차도 사실 영화가 이렇게 상영이 되고 OTT로 넘어가서 어느 순간 계약이 끝나면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나라는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뭔가 실물로 뭔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지 파일은 저한테 주실 수 있는 건지. 그 원본 파일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드 오피스를 엄청 열심히 보는데 원래도 좋아했었는데 그 팟캐스트 중에 오피스 레이디스라고 오피스에 나왔던 분들이 이제 오피스 얘기를 하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DVD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DVD에는 코멘터리랑 그 배우랑 감독 뭐 그런 작가 코멘터리랑 그 삭제 영상들이 잔뜩 실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결국에는 DVD에게도 다시 수요의 시대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다시 바이닐의 시대가 오고 필름 카메라의 시대가 왔듯이. 그래서 DVD로 만드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거기에 삭제된 영상이랑 블루레이 맞는 제가 질문했는데 사실 대답 못 들었었거든요 며칠 전에. 감사합니다. 다 만드시네요. 회의는 일단 끝나고 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게 가능하려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 좀 더 힘을 받겠죠. 저는 영화를 보고 싶다는 말이 영화를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진짜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영화를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말이 왠지 더 진짜 같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조금 더 극장에서 많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하나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분이 먼저 드신 것 같은데요. 예.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홍수가 그 X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고 생긴 걸 듣고 이렇게 보고 싶다는 말을 못했다 이렇게 우는 장면이 너무 인상이 깊었는데요. 그러니까 둘은 재회를 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뭐 둘의 결말, 열린 결말일지 이런 것도 혹시 뭐 촬영한 것도 있는지 이런 게 궁금했어요. 촬영 분량은 전혀 없고요. 사실 그게 이제 집착이 사랑이 아니라면 난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라고 수호의 얘기를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정말 할 수 있는 걸 다 했고 그래서 저는 되게 개운하게 사실 또 자기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사실 정말 수호를 사랑하거든요. 이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흥수처럼 흔들리는 사람 말고 더 단단하고 더 멋진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제가 흥수가 아닌 수호에게 응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시간이 질문 하나 정도 마지막으로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 가운데 여자분이 아까 두 번째로 들고 드신 거.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제가 감독님한테 궁금한 거는 이제 캐스팅할 때 그 김고은 배우님이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 김고은 배우 말고는 다른 배우는 구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긴 한데 처음부터 김고은 배우를 염두에 두셨었는지 아니면 다른 또 염두에 두셨던 배우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김고은 배우가 캐스팅하는 게 뭐 쉽게 됐던 건지 많이 가서 찾아가셔서 여러 번 하신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운명을 믿는데 사실 캐스팅에 정말 이제 몇 편의 영화를 좀 이렇게 만들다 보니 결국 제가 배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더 이제 배우들이 이 영화를 선택해주고 그 캐릭터가 완성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김고은 배우는 처음부터 너무나도 저한테는 해주었으면 했던 배우인데 어쨌든 보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실제로 뵙기까지는 1년 반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좋은데 약간은 이제 시나리오가 좀 더 이제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해서 열심히 작업을 또 했고 또 그 사이에 남자 배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서로 이제 김고은 배우님도 드라마를 찍으시고 저도 이제 사이에 그렇게 촬영을 하는 게 있으면서 한 1년 반 정도
만나 뵙는데 그래서 만났을 때 딱 고은 배우님 첫 마디가 우리 만났는데 이제서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였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운명을 믿어요. 이 영화는 김고은 배우가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해요. 노상현 배우님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사실 좀 얘기가 조심스러워서 제가 약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영화가 만들어진 데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다들 짐작하시는 대로 사실 사업 영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저도 처음부터 사실 이게 사업 영화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그다지 없었고, 그런데 어쨌든 사업 영화를 하시는 투자사 배급사에서 이 영화를 다행히 이제 선택을 해주셔서 작업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 특히나 김고은 배우님한테 정말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던 게 정말 저는 용감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지금 딱 남자 배우는 이제 퀴어라는 요소가 너무나 명확하게 있지만 여자 배우한테도 사실 되게 이게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쉽지 않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용감하게 선택을 그거에 대해서 묻지도 않으셨거든요. 자기는 이걸 하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그런데 이제 남자 배우들한테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 계속해서 수많은 까임을 당하면서 남자 배우를 찾다가 노상현 배우가 그때 이제 파친코가 오픈이 되면서 한번 저기에 희망을 걸어보자라고 해서 만나게 된 거라 저는 그것도 정말 저희의 운명이고, 사실은 노상현 배우가 선택을 안 해주셨으면 저희 영화는 거기서 사실은 스톱되어야 되는 상황이긴 했어요.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양조위가 나타난 거죠. 이 영화의 채로 충분하다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2024년 가을의 외장하드는 이제 그렇게 완성되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저희 끝내야 되죠. 네. 정말 내가 이거 오늘 질문 안 하면 잠을 못 잔다 하시는 분만 있으면 정말 짧은 질문이어야 됩니다. 네.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또 혀가 팔꿈치에 닿는 분 있으면 질문 기회를 드릴 거도 했지만 시간이 안 되네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로 영화 5번째 봤는데요. 네. 너무 떨려가지고 말이 좀 설설설설 할 수 있는데 죄송한데 질문이 좀 많아요. 아닙니다. 하나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그러면 프라이머리 음악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 사운드 트랙으로 공개된 음악 말고도 기타 선율이 되게 돋보이는 음악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만들게 되신 건지 좀 궁금하고, 네. 그 정희 배우님이 축제에서 부르시던 노래도 좀 궁금한데. 네. 사실 이제 아까도 살짝 얘기했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좀 마음속으로 정해두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20대 초반의 음악 악기부터 해서 세팅부터 해서 컨셉을 좀 다르게 가져왔어요. 시작할 때 나오는 이제 음악들은 좀 더 순수하다고 해야 될까? 그 사람 목소리를 좀 많이 써서 악기보다는 좀 혹시 그 오해해 보셨으니까 아셨겠지만 목소리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좀 더 순수한 면을 악기보다는 좀 본연의 모습으로 보여주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가져갔던 것 같고, 중반에 이제 막 그 뜨거운 막 시절 그때는 좀 더 청춘스러운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기타나 이런 선율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곡 자체도 좀 더 그런 식으로 집중을 했던 것 같고,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그때부터 일어나는 내용들이 좀 차갑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적인 씬들도 많이 나오고, 그때부터는 이제 피아노라든지 이런 악기들로 좀 더 약간 감정에 대립되는 그런 것들 많이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식으로 좀 나름 배치를 해놨는데 혹시 또 N차 관람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음미해 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안 되는데요. 배우님들이 혹시 사운드 트랙을 들으시면서 작업하시는지? 아니요. 못 들었었죠. 네.
다행히 짧게 대답할 수 있는 그리고 질문이었습니다. 수호의 곡은 만들어 주신 건데 힘드셨어요. 학교 축제곡이요. 갑자기 그냥 전화로 부탁드렸거든요. 축제곡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언제나 그렇죠. 영화 감독님들은 늘 급하게 부탁하고 음악 감독님들은 또 급하게 만들고. 네. 이게 하나가 더 있네요. 네. 그거보다 진짜 급하게 만들었던 거가 그 노래방 씬에서 그 과장님이 갑자기 부장님이 노래 부르는 장면 있잖아요. 뭐 늙었다고 욕하지 마. 네, 그것도 되게 급하게 만든 노래입니다. 그게 이 영화 때 만든 노래예요? 네, 없는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초를 너무 죄송해가지고 초를 딱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현장에서 되게 연출팀한테 엄청 혼났죠. 정말 짧게 그냥 그 초만큼만 만들어 드릴 거예요. 너무 정직하게. 여기 시간이 좀 더 허락되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시간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하긴 하지만 이건 진짜 제가 좋아하는 영화라서 되게 좀 잘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진행자인 게 이번 지구의 약점이긴 했네요. 하지만 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질문 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했었고요. 스타 회장님께도 많은 질문을 준비했었지만 많이 질문을 못 드려서 마지막 인사하실 수 있는 기회는 첫 번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소감과 저는 계속 이제 무대에서 노래하고 그러는 거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GV에 참여할 일이 정말 없는데 좋은 기회로 재밌는 시간 보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짧게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랑 굉장히 친했던 남자인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리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같이 나온 친구인데 지금까지도 되게 친하고 뭐 프랑스 갈 때마다 만나는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게이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몰랐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자기가 남자친구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갔을 때 처음에는 별로 이제 그거를 주변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프랑스는 사실 한국이랑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친구도 약간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되게 그 당시에는 이게 신뢰가 되는 질문인가? 라는 생각도 안 하고 물어봤었는데 왜 그걸 사람들이 아는 게 싫어?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친구가 나는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알기 전에 게이라는 정보부터 먼저 입력을 받는 게 싫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그런 반응을 보이는 친구가 있는데 하물며 한국에서는 그게 얼마나 더 흥수의 삶은 얼마나 더 괴롭고 힘들었을까. 그리고 본인이 게이라는 걸 받아들이기까지도 거기는 나오지 않지만 또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대학원부터는 그냥 자유를 얻었어요. 그냥 아예 그냥 이제 이름이 뭐였죠? 수호처럼 동아리 들어가서 활동하고 막 그렇게 친구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저도 같이 응원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 친구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고 그 얘기를 오늘 꼭 하고 싶었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서 영화에 작업했던 또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되게 기분이 새롭네요. 되게 막 그때 처음 영상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했던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나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감독 버전 사실 근데 저는 약간의 감독 버전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떤 장면은 굉장히 음악이 긴 씬들도 많이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사실 이 영화 그런데 저도 이 영화가 저한테 의미가 있었던 게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경험을 영화를 만드는 내내 했었고 사실 지금도 직접은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인터넷으로 뭔가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나한테는 어떻게 닿아있는지 이런 얘기가 계속 되어지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 자주 써먹는 말입니다만 좋은 영화를 보고 나면 계속 그 영화 얘기를 하게 되고 조금 더 좋은 영화를 보고 나면 결국 내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말을 저는 자주 해요. 그러니까 스텔라 장씨처럼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건 이 영화가 조금 더 좋은 영화라는 뜻이겠죠. 나의 제의 그리고 나의 흥소를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영화 속의 캐릭터들과 환경이나 관계나 처해 있는 상황은 다를지라도 내가 화나면 웃는다는 걸 눈치채주는 친구가 있다면 혹은 나는 아이스를 좋아하는 걸 먼저 캐치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나에게 그런 친구가 있다면 나의 제의, 나의 흥수를 떠올리게 해주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를 내주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이 영화가 조금 더 많은 관객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지구를 진행해봤습니다. 일요일날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자분들 빨리 집에 들어가셔야 여자분들이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도시의 사랑과 기부를 마치겠습니다.